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1월 보험 억권 전망, 또 어떤 기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발표되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무려 5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특이할 사항은요. 남성의 기대 수명이 무려 80세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라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 우리가 보험 컨설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대 수명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보장기간을 몇 세로 맞추느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대 수명은 경험생명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요. 전체 기준으로 해서 83.3세에 도달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무려 6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약 한 18위 정도 기대 수명을 갖고 있고요. OECD 국가에서는 일본이 1위고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홍콩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이번에도 무려 그 늘어난 폭이요, 여태까지 사상 최고로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만기를 결정할 때 80세 만기로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효율성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00세 만기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든가 또는 의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한 병결될 것들을 감안해서 그 만기에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컨설팅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컨설팅에 대해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80세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2010년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게 되면 80세 치료비가 이미 70세 치료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봐서는요,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의 기대 수명은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최소 80세보다는 더 길게 90세 또는 100세로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갱신형으로 하느냐 비갱신형으로 하느냐, 또는 그 납기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 컨설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인생에 걸쳐서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으로 나뉠 때 흑자 인생은 30년에 그치고 있다. 자,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소득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늦어지고 있고, 은퇴가 빨라지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수입과 지출 곡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담 삼아 빌어먹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취업 전엔 부모님 밑에서 용돈을 받고 커 가겠죠. 그때는 한 30년 정도 빌어먹고 30년 벌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은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30년 벌어서 쓰고, 이 버는 동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은퇴해서도 30년, 40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흑자 인생 시기가 인생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보험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지가 되어야지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뭡니까? 바로 납입을 완료하거나 납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불입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이 불입 능력에 맞추고요. 이 불입 능력에 대한 이번 통계자료, 결국은 흑자 인생 시기의 불입 능력을 완료시키는 것, 납입을 완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험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내는 것도 장점이 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예정이율이 높았을 때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엄청나게 쌌지 않습니까? 지금 예정이율이 떨어져서 되레 사망률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소득이 있는 시기에 맞춰서 납기를 그 정도로 늘려놓는 것이 가장 적당한 컨설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컨설턴트 분들에 따라서 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간단한 기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더기법이라고 해서 자꾸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리가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알죠. 뭐 아니면 이제 뭐 킥보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최근에 이 킥보드에 관련해서 뭐 공유 킥보드냐 또 개인이 갖고 있는 킥보드냐 이거에 따라서 법이 자꾸 달리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 무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 13세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 즉 우리가 빌려서 타는 그 공유 킥보드는요, 제한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세 이상만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은 18세가 아니더라도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허냐? 원동기 면허 있죠.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라면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18세 이상이고, 개인적으로 킥보드를 소유해서 타고 다니는 것은 무면허로 13세 이상부터 운전할 수 있다라는 기준. 13세라는 기준은요, 그 일반 개인 소유를 말하고요. 공유 킥보드는 18세 이상이다라고 구분 지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내년 4월에 이 법이 또 개정되기로 되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는요,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바뀌고요. 이 면허 제도, 즉 PM 면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약간 이제 일반 면허와는 좀 다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실습은 굉장히 최소화하고 안전교육, 필기 이쪽에 중점을 맞춰서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면허를 따야지만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내년 4월부터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도 벌써 개정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지만 4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고객분들 굉장히 많이 운행하기도 하고 타고 있기도 하고 사고는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소비자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다음 같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이 나옵니다. 과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자, 4세대 실손이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기존에 판매됐던 실손, 저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실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실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표준화 실손, 그 다음에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 실제 구실손 같은 경우는 거의 130% 후반대 손해율을 보이고 있고요.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도 130% 중반대 손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상승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반대로, 즉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나왔던 착한 실손마저도요, 지금 약 106% 손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실손보험 이번에 또 어떻게 개정되고 또 어떻게 가격이 오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 기존에 약 3,446만 명 실손은요, 이 4차 개정과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갈아타지 않으면 이번에 또 실손보험료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해당자들에게 뭐 안내가 되었고요. 실제 실손보험이 약 한 20% 정도 오르고 착한 실손은 10%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오를 때도 실제 발표된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약 한 10% 전후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요, 일부 보험사에서 우리 힘들어서 이만큼 올린다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자꾸 이제 제재가 들어가서 뭐 이거에 대한 문제점, 논란들, 실랑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면서 보험료 상승으로 결정이 났는데, 상승폭을 이제 결정을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 일부 보험사들은요, 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런 조정을 받지 않고 실제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측정기 찬 김 과장이 이제는 보험사가 이를 건강관리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건강증진형 보험에 대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IoT 기술이라고 해서 기계가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정보, 건강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을 하는데, 이런 이제 건강증진형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소비자한테 주죠. 그리고 이 소비자가 이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험사에 보냄으로써 보험사는 이 정보를 갖고 고객 관리에도 쓸 수 있지만 보험료나 손해율을 결정하는데도 이 데이터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는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고객뿐만 아니라 이 전 일반 국민에게 이걸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앱을 깔게 되면 제 운전 정보가 시스템에 도달이 되고, 이런 운전 정보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운전을 굉장히 안전하게 잘한다. 그리고 뭐 급제동, 급추파 이런 걸 안 한다라고 해서 이런 점수들이 쌓이면 이를 실제 보험 가입할 때 반영을 해서 이러한 혜택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결국은요, 보험을 판매하는 데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요, 보험사가 보험만 팔아서는 먹고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뭐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 폴춘 500이라고 세계 최대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이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보험사 중에 최대 큰 보험사가 2010년도에 중국의 이제 한 큰 보험사랑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흐른 뒤에는요, 이 한국에 있는 대형 보험사는 퇴출 위기 정도, 이 500위 안에 밀려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가장 큰 보험사는 거의 30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대형 보험사는 보험만 판매를 했고, 중국에 있는 그 대형 보험사는 데이터를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러한 굉장히 큰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사도 이제는 보험만 파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은 시장에 굉장한 큰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중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또 다양한 시장,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시장이라든가 보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남성의 기대 수명에서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보험 컨설팅을 할 때 만기를 80세라는 것은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좀 컨설팅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들 다 80세 만기로 사망보장을 제외하고는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컨설팅에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흑자 인생, 결국은 보험료 납입 기간은요, 보험료 불입 능력을 의미하고요. 결국 이 시기 때 보험료를 납입해 놔야지만 결국은 추후에 건강하지 못할 때 소득이 없는 시기에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불입 능력은 흑자 인생 시기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혼란이 되고 있는 킥보드 관련 누더기법이라고도 지금 얘기할 정도로 혼동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을 소비자한테 잘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적 관찰해서 잘 안내를 도와드린다라면 소비자의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 나온다라고 하진 이미 기존에 판매된 실손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20% 오른다라고 예고는 되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20%까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20% 이상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소비자한테 잘 안내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또 IoT 기술을 접목해서 고객 데이터들을 보험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이 열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손해율을 측정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커진다라면은 결국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고객 관리에 좀 더 치중해서 이런 데이터가 좀 쌓아오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지만 우리의 플랫폼을, 우리 고객 관리하는 플랫폼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기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